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773일차고요. 오늘도 역행자, 네, 역행자 읽어드려요. 261페이지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에 볼게요. 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혼자서 해낸다면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도 가능하다. 월 1,000만 원, 월 천이에요. 연봉이 아니에요. 월 1,000만 원 수익도 가능한 것이 뭐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갖춰야 되는 거죠. 문제로서 보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거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기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자꾸 높이고 규모의 경제도 높이고 그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월 천도 가능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로 보면은 해결 능력이 안 된다. 그거 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꼭 문제가 있어. 그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그러면 의식이 높아지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해결점이 더 쉬워져요. 근데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여럿이 모여서 해내게 되면 그게 바로 회사고 기업이다. 여럿이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은 이 아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고 남은 밥이 상할까 걱정된다. 햇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큰 돈을 벌었다. 네, 젊은 친구라서 생각이 좀 굉장히 다양해요. 햇반으로 문제 해결을 했답니다. 네. 두 번째,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매번 빨래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 게 귀찮다.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최근 문 밖에 내놓은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한 다음 개어서 배달해주는 비대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 뭔가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기 때문에 햇반이라는 것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해놓은 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 햇반을 해서 찾아서 큰 회사 햇반으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탁물을 수거해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거. 이 이제 서비스. 이런 비대면 거래 서비스 하는데 또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택배로 가구가 오곤 한다. 스스로 조립하도록 설명서가 같이 오지만 조립은 귀찮고 어렵다. 혼자 사는 경우 큰 가구는 조립이 어렵다. 이런 집에 출장을 나가 대신 조립해주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조립하는 거 아예 그냥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립하는 경우 그러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하게 해주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돼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상대방이 행복해진대요. 어떻게 할까?
또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 연예인들은 상대방이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뭐 웃기고 저는 웃기는 사람 되게 재밌더라고요. 웃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보면 두 번째, 여기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내가 행복해지니까 웃으면서 이제 예쁜 거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 또 세 번째, 넥슨은 전 국민에게 재밌고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 돈을 벌었다. 새로운 게임. 네 번째,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에 대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보고 했더니 돈을 벌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뭐,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햇반을 만든 건 타이밍이 좋았네. 넷플, 넷플릭스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팔아서 떼돈 벌었네. 사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일차원적 사고로 보인다. 햇반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아래와 같다. 이제 보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뭐 햇반은 뭐 타임이 좋은 거고 왜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아유, 네가 성공한 거는 당신이 성공한 거는 뭐 당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 나는 어떠냐? 그렇잖아요. 나는 어떠냐는 거. 너는 그렇고 나는 어떠냐? 걔는 그래서 이건 자꾸 일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청도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로 보인다.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래서 너는 당신은 젊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당신은 근데 또 나이 드신 분이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이 드신 분이 잘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쪽으로 또 뛰어났대요. 뭐든 해도 뛰어났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일차원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양자물리학 토요일 날 양자물리학을 또 배웠어요.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을 배웠는데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4차원에서 그러니까 참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하고 나서는 재미가 있어요.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은 점, 그죠? 점을 경험, 점이 있어요. 점을 경험을 하게 되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점이 모이면 선이 나오잖아요. 그 선, 그쵸? 점을 경험하면 선이 나오고, 2차원에선 선이 모이면 선이 모였어. 선이 있어요. 선이 모인 거예요. 모이니까 어떻게? 면이 되는 거죠. 면이 되는 거예요. 면이 되는데 그게 2차원이죠. 2차원에서 선을 경험하면 2차원의 그 점이 선이 되는 거, 선이 면이 되는 거고 3차원에서는 뭐예요? 면이 있어요. 면이 경험을 하고 모이면 면이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입체적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입체적인 세상을 보고 있는 나는 이거를 위에서 뭔가는 보고 있어요. 밖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4차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 3차원을만 보고 믿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3차원에 보이는 것만 딱 믿고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4차원 세상이라는 거죠. 4차원 세상. 그래서 미로 안에 제가 가끔씩 보면 미로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차원을 높여서 위에서 보면 어때요? 나가는 입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4차원에 살고 있는데 3차원이라고만 믿고 있으면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4차원에서 또 5차원의 세계도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은 과학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의식 수업이나 마음치유 얘기하셨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여기 도를 아십니까를 얘기를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를 아십니까는 우리 시문화님.
그쪽 저기 종교잖아요.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종교는 뭐 교회 잠깐 다녀보고 안 다녀봤잖아요. 근데 보면 어쨌든 거기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의식에, 빛의 세기, 에너지에. 그래서 거기서 뭔가 3차원, 4차원에서 세계, 그다음 5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도를 아시니까 종교죠. 근데 이제 의식 수업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마음 치유하니까 그냥 뭐 좀 마음 치유? 막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마음 치유도 보면은 다 뭐예요? 마음 치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식소, 부하 의식은 과학이에요. 의식은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의식이 진짜 과학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거기서 그 안에서 3차원에서 면이 면을 보고 같은 면을 쳐다보고서 있잖아요. 막 싸우는 거죠. 같은 면을 쳐다보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어떤 면,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고 질투하고, 거울을 보고 열등감을 내고, 거울을 보고 욕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욕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흘러간다고 있잖아요. 욕망한다고 모든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흘러가는 대로 두질 못하는 거죠. 물이 강물에 흘러가는 거를. 못하는 거는 내가 조급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저항을 갖고 있는 나를 보는 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도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음악을 조금 배경음악을 깔아놨다가 오늘부터는 라이브를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싱잉볼을 틀어놓고 저는 싱잉볼을 틀어놨어요. 명상, 음악. 예.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별점을 좀 소통하면서 뭐 차별점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잉볼 소리를 먼저 이제 틀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원적인 사고로 보는 거, 2차원, 3차원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1차원보다는 그냥 저 사람은 햇반은 타임이 좋아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보이는 부분만 보고 있다는 거죠. 결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질투를 하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차원, 3차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다. 근데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무의식의 나의 마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습관, 패턴들이 무의식에서 있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세상의 거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또 볼게요. 밥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늘리지? 햇반을 했는데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햇반이라는 것을. 그래서 밥의 기한을 어떻게 늘리지? 유통기한 때문에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면 회사가 존폐 위기를 겪는데 굳은 밥을 데웠을 때 전기 밥솥 밥보다 맛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제품 생산 시 공장과 어떻게 협상해야 하지? 유통할 때 비효율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햇반 사장님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반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에서 햇반이 탄생되면서 이제 6가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 수업도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왜, 왜? 왜 그럴까? 나를 위해서일까? 상대방을 위해서일까? 왜, 왜 하고 내면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럴까? 내면으로 3번에서 5번 정도만 들어가도 나의 의도를 알아요. 내 의도. 내 의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의도가 가장 중요해요. 막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의도가 진짜 조건 없어야 되지만 진짜 베푸는 뭔가를 기부를 하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진짜 봉사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제대로 해결을
내가 보고 그 마음을 놓고 정말 의도를 좋게 하느냐, 내 의도에 이기심이 있느냐, 이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의도까지도 보고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내면을 가는 거야. 왜라는 것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반복했기 때문에 햇반을 만든 기업은 돈을 벌 자격이 생겼다. 햇반같이 대기업이 다루는 제품은 너무 어렵다고? 나는 오늘 아침에 창문 닫기로 3일 작업하고 1년치 연봉 버는 35살인 사람의 영상을 보았다. 3일을 일하고 1년 연봉치를 버는 사람들. 이 남성이 떼돈을 버는 방식은 내가 역행자 부록에서 서술한 방식 그대로였다. 이 남성이 문제 해결을 한 방법은 간단했다. 창문 닫기를 찾는 건물주들은 많지만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를 블로그로 해결했다. 건물주들은 창문 닫기를 찾으려 해도 전단에 박힌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블로그를 쓰셨네요, 또 이분은. 그쵸? 블로그에 후기와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아무 정보도 모르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블로그를 작성한 사람은, 어, 믿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부산시 창동 창문 닫기 등의 블로그 글을 써두어 쓸 것이고 건물주들이 일일이 창문 닫기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하루 일당으로 50에서 100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다.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문제 해결력으로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문제 해결, 저런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보았을 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 저희 창문 닦는, 야, 창문 닦기는 진짜 있잖아요. 창문 닦기도 그렇고, 저는 저희 사무실 앞에 아파트가 지금 거진 막 겉에 아파트 벽 다 색칠했는데, 지금 색칠할 때 제가 봤는데요. 야, 저 한참 보고, 야, 감탄을 했는데. 매달려가지고 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칠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겹겹이 칠해야 되고 또 색깔도 입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좀 내려와서 비닐로 밖에 나와 있는 그 차는 떨어지잖아요, 페인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비닐로 덮어 씌워놓고 막 이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48층, 49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에서 색을 페인트 칠하고 내려오는데 이건 창문 닦기가 아니라 건물 페인트를 칠하시는 거예요. 이야, 아찔아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아찔한데 고소공포증이 없으신지 아니면 고소공포증을 뛰어넘는지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걸 뛰어넘으신 분인지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해내는 거. 그게 엄청나게 의식이 뛰어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의식이 똑같은 3차원에서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은 차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미로 속에 있어. 가다가 쿵 부딪혀. 어디 앞이 이제 정문이 빠져나가는 문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일로 갔을 때 쿵 부딪혔어. 이쪽이 아니야. 그럼 방향 감각도 찾게 되고, 방향 감각에서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뇌 회전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 감각도 찾게 되면, 아, 내가 오른쪽, 왼쪽, 이게 기억력도 또 막 돌아가게 되겠죠? 기억도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기억을 하다 보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한 번 부딪혀서 그만해. 두 번 부딪혀서 그만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부딪혀서 하다 보면은 근데 끝까지 나는 빠져나가야 되겠어 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끝까지 하다가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어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했을 때 도전했을 때는 끝까지 그게 진짜 내 인생에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또 하다가 조급해지죠. 왜 결과가 빨리 안 나올까?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야. 꾸준하게 해야 하는 거.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내 생각은 사실 에고기 때문에 의도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사업하는데도 항상 타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것이다. 할 수 없어. 어떻게 해봐늘 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데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다. 어차피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반복하다 보면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떠오르다는 거죠. 아래는 내가 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역행자의 지식, 그쵸? 역행자의 지식 면의 지식도 그렇고, 일단은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지만 내가 부딪힌다는 거야. 미로 속에 들어가는데 쿵 부딪히니까, 아유, 나는 몰라. 입구 안 찾을래. 나는 그냥 있을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80%가 포기해버릴걸요? 그 20% 중에서도 또 5%가 또 입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80%의 사람들이 저는 이 얘기를 80대 20 법칙, 95대 5 법칙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나는 80%가 아니라 20% 안에 들어야 되겠고 95%가 아니라 5%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생각은 에너지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하나 정하면 그냥 해요. 생각이 없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식이 용감한, 그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하게, 무식하게.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쵸? 단순, 무식. 그냥 끝까지 한다 이거야. 끈기 있게 한다를 무식하다는 이제 단무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한다. 단순하게,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시작하면 그냥 해요. 끝까지 좀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정말 이거를 스탑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아,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 그랬을 때 내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거나 핑계로 가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의식이 뚝 떨어져요.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는 거 20, 30 이쪽으로 떨어져요. 에너지가. 그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끝까지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궁금하죠? 내가 돈을 번 방법. 1번, 2번. 궁금하시면 미리 읽어보세요. 네, 4번, 5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를 쭉 해놨어요.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이 자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젊은 친구가 정말 꼭 한번 만나보면 얘기하는 게 그냥,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 같은 거예요. 그 이제 해낸 거예요. 역행자로서의 이 책을 쓸 정도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요일 날 대구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은혜선님이 두부를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4개 보냈다 하길래 4개 하면 돼지고기가
한 모에 200g인데 200g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800g 정도를 사왔는데 네 개라고 그러길래 너무 커가지고 딴 거 한 개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가지고 두 개는 놔두고 두 개를 어제 했는데 완전 큰 솥에 한 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햇반 가지고 오시고 있잖아요. 반찬은 알아서 김치는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그 비벼 드실 수 있는 마파두부 드릴게요. 많아요. 저 다 들고 나가려고요. 어제 우리 은혜 선생님이 참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두 분은 예,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드릴 테니까 밥이랑 갖고 오셔가지고 달라고 하시면 제가 통째로 다 들고 나가겠습니다. 커요. 솥이 이만해요. 쬐끄만 요만한 큰 솥이 아니라 이만한 큰 솥. 제가 그 수육하는 큰 솥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해서 가져가니까 네. 그래서 네. 같이 오시면, 오시는 분, 식사하실 분들은 밥을 가져오세요. 햇반을 가져오시든, 저는 햇반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뭐지, 얘는? 그랬거든요. 근데 햇반을 가져오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중요한 날이 있죠. 9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